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지금 혼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는 이제 선거법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비례제냐 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혼전 분위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은 이게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망 전에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으로 계시는 지역위원장들 뭐 25분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상당한 이제 박탈감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신감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지역주의 타파와 민심 그대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20년 만에 국회에서는 전원 위원회를 통해서 토론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은 그러한 많은 백가쟁명식의 선거제도 논의가 다 사라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7석의 비례의석을 연동형으로 할 거냐 병립형으로 할 거냐, 연동형으로 했을 때 위성정당을 막을 거냐 말 거냐 라고 하는 아주 한계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거대 양당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또 비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정조승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번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중앙당에서 정개특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각 시도당에 이제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권태긍 위원장께서 대구시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맡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같이 하입시다 이렇게. 맞죠? 그 전화가 안 왔는데 하셨잖아, 선배가. 제가 그때 어떤 얘기 했는가 하면 약간 섭섭하게 듣지는 마라. 잘 안 될 거다. 걔도 안 된다. 잘 안 될 거다. 한두 번 속았냐. 왜냐 이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놔야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 손에 맡겨져 있는 거죠. 예. 어떤 누가 자기 기득권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선거제도를 개혁을 할까라는데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회의만 하고 질질질 끌다가 12월쯤 되면 12월 달쯤 되면은 선거 일정이 바빠서 우야무야가 될 확률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 괜히 그러니까 힘 빠지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 제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게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애초에 예상대로. 예상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너무 무모한 시도이겠지만 국회의원 말고 다른 제3섹터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걸 국회에 던져서 이거를 통과시켜라, 아니면은 니네들은 안 된다, 이렇게 가야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고 선거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 출발점이 사실은 우리 그 정치사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극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되어 오면서 이거는 쏙 빠지고 이게 그 소수정당 원내 진입이 가능하냐, 이거가 지금 논점이 되면서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걸로 지금 중심이 확 쏠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해서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다시 지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꺼내고 이렇게 선거 그 제도 개혁 방향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47석의 비례의석을 배분한 방식은 준연동제 방식이라고 불려집니다. 내용은 47개 의석 중에 30개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 연동해서 각 정당들에게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17석은 각 정당들이 받은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n분의 1로 17석을 나눠주는 방식이어서 준 연동제라고 이제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이 준 연동제 방식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는 47석 모두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선거가 진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연동형으로 있던 선거제도를 내년부터는 47석 전체 다 연동형으로 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게 위성정당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냐 마냐라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연동형을 없애고 47석을 전체적으로 21대 이전 방식인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패널들이 나와서 논의를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 문제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대구 경북의 그 지역위원장들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 정종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 이야기에 갇혀 있냐? 정말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근역별 비례제 같은 선거제도 논의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다. 라고 먼저 좀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상황과 좀 별도로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보면 이준석 신당 문제 때문에 이제 불거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거 문제죠. 상관없어요? 이준석 네. 신당하고는 관계없이 이게 이제 그 위성정당 이렇게 그 완전한 연동형제로 갔을 때 국힘당은 위성정당을 100% 만들겠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는 예. 지금 우리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법을 만든다 그러지만 사실 그거를 위성 정당을 갖다 구분해낼 수 있는 그게 사실 장치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구분에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위성정당 총선용 급조된 정당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는 이제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라 시대전환당 같은 그런 급조된 정당이 이제 나와서 이후에 또 거대 정당하고 합당하는 이런 정당의 출몰을 막을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도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죠. 위성정당 방지법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이루자. 어떻게 할 거냐?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연합 정치를 실현하자라는 방향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지, 이준석 신당 정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문제는 이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것이 실제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 핵심인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현재 위성정당 방지법에 갇혀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빠르게 지역 근역별 비례제와 같은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걸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지역주의를 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도 있겠지만 선출직에서 조금 더 대구 경북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른 당으로 국힘 일색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당 출마했을 때 어떤 그 베니핏이라든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사실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요 문제는 속 빠졌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대구 25개 대구 경북 지역위원장들이 얘기하는 이중 등록제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석패율 제도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중 등록제라든가 그러니까 비례와 그 지역을 같이 등록하게 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논의 테이블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저는 조금 쟁점이
그 내년 22대 총선부터는 47개 비례의석 모두를 연동형으로 하기로 법적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문제가 21대 총선에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라고 쟁점이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오늘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 또 지역주의를 타파하게 한 방식이 어떻게 제기가 돼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으니까 우리 문 PD님이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좀 주시죠. 진행하고 있어요. 자, 한번 더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사실 중앙의 입장도 있고 또 지역의 입장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정당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부분한데,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오늘 얘기하시는 것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뭐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이준석 신당 얘기도 나오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 국민의힘 얘기 살짝 얘기해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준석이 계속해서 지금 대구를 향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야, 이거 오늘 또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아니, 그거 살짝 얘기하면 되지 뭐 그거.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을 쥐가 만들든지 말든지 저희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전국적으로 자기하고 네트워크를 할 사람들 모으니 많이 12월 27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 배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그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에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이제 이렇게 대립 상황 또는 이제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지, 실제 신당 창당까지 갈 거냐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신당이 창당된다 하더라도 뭐 창당하는 거죠. 근데 이준석 신당이 정말 뭐 이전에 국민의당 같은 이러한 효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뭐 봐서는 윤석열이 그렇죠. 이준석이 준동하니까 대구 경북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난데없이 날라와서 칠성시장에 가서 뭐를 사 먹고 박근혜를 방문하고 또 이번 주에는 한동훈이 내려와서 대구를 돌고 하는 거는 뭐 저들끼리의 이제 이렇게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게 대구에 또는 전국적인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정수 위원장님 그거 보셔서 어땠어요?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세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소감. 저는 이준석 신당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젊은층 사이에서 약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별로 비판적이긴 한데 이준석 신드롬 같은 게 약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로 이것도 신빙성은 없는 이야기인데, 나는 돈 안 쓰는 선거 하겠다. 뭐 정당 만들겠다. 네, 뭐 국힘당 당대표 선거할 때 3천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예. 사실 돈은 아마 딴 사람이 다 썼을 거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일부 이렇게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에서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어떤 층 이런 것도 이렇게 형성이 좀 저는 좀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준석 어떤 그 팬덤이 사실은 있어요, 그 실체가. 그래서 만들 경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15%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 정도였는데, 근데 전 진짜로 이준석 신당을 만들게 되면 저는 타격은 민주당이 좀 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그 친박 연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수도 있다. 저는 만들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수도권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대구에 이준석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대구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대구의 아니, 영향은 질문 조금은 자체가 있다. 적절히 않다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얘들 지금 우리 잠깐만요. 지금 사회자한테 대드시는 아니, 겁니까? 우리 이야기할 시간도 지금 빠듯한데 왜 알았어. 그러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을 보시라니까요.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신당 준비 과정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죠.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당의 강령의 노선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런 친구가 하는 신당 창당이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며 이것이 청년 정치고 혁신적인 정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지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자. 오늘은 시간도 없다. 알았어. 그래도 이제 또 문PD가 궁금해하니까 저는 만들 수 있을 개연성도 있다. 있었을 때 뭐 대구에 국힘이 대세로 가겠지만 거기에 또 한 좀 이렇게 뭐 큰 중심은 아니지만 하나의 또 뭐 작은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하고요. 이제 준석이가 나오든 말든 뭐 오늘도 대구가 준석이 왔다고 난리 부르스 치긴 했는데. 아, 그래? 예, 오늘 저 엑스코에 관심 좀 야, 가지세요.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우리 두 분의 지역 현안 얘기 좀 아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이야기, 어. 비례 이야기 좀 해야 되니까. 권역별? 선거제 핵심은 지금 중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년부터 47석 다를 연동형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위성정당을 막을 방지법을 만들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년 선거제도 핵심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역별 비례제가 뭐냐? 현재 47개의 비례석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비례석을 중앙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권역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권역으로 나눠주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지역주의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원내 입성하기가 어렵죠. 그죠? 호남에서는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 입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풀어주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권역으로 비례석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들도 그 권역별 비례 후보로 이중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거다라는 주장을 저희들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대구 12개 지역위원장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최종 입장을 조율할 거고 화요일에는 국회에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역이나 또는 이제 그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여의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담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권역별 비례제에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이제 권역별 비례제라는 게 단순히 이제 지역주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지역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이 권역별은 또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그 비례대표제가 전부 중앙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비례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47석이잖아요. 이 47석 안에 보면은 각 당의 인재 영입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권역으로 퍼뜨려 놓으면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비례로 올라왔을 때 어떤 이 다양성, 그다음에 지역성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이번 회기 때 꼭 간철시켜야 할 그런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월 정도 가서 이 선거제도 논의가 뭐 양당 간에 좀 결정이 날 건데, 만약에 근역별 비례제 정도 또 이중 등록제 정도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만들지 못하면 정말 대구에서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고민이 들어요. 이거는 지역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이 지난 1년 동안 전당대회 때부터 끊임없이 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수많은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 해놓고, 지금 와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논의하지 않고 위성정당 방지법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정치인들은 묵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근역별 비례제나 이중 등록제 정도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공식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오, 우리 위원장님 세게 나오시네. 아니 뭐 선배는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이중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비례대표제는 이 번호 순번을 이렇게 다 정해놔야 되거든요. 1번에서 뭐 이렇게 40번까지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중 등록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비례대표를 위해서 이 번호를 비워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뭐 현행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선거제도를 근역별 비례제로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방금 말씀하셨던 근역별 비례를 어떻게 배정할 거냐는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같이 붙여주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성서 행정타운 매각 관련된 이슈로 갈등 권태흠 위원장님 오늘 얘기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 신청사 이전 앞두고요. 지금 성서 행정타운 부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 의천 신청사 이전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죠. 네. 대구 신청사 이전 주요 일지인데요. 2019년도 12월 22일 날 대구 신청사 이전지를 대구 시민들이 수기를 통해서 달성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2년 12월 13일 날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신청사 설계 용역비를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전액을 삭감해 버립니다. 왜 삭감했냐 그러면 저 설계 용역비는 홍준표 시장이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청사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사 부지인 두류정수원 부지를 매각해서 하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삭감을 하자 바로 이틀 뒤 15일 날 대구시에서 신청사 이전을 전면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들도 다 폐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21일 날 민주당이 신청사 원안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시청에서 가지면서 원안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고, 지난 10월 19일 날 뜬금없이 김용판 달서병 국회의원이 홍준표 시장과 원안 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언론에 되면서 대구시도 원안 이전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청사 이전에 관해 가지고 이제 홍 시장이 기존 입장에서 좀 달라졌잖아요. 지금 달라져 가지고 이제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앞전에는 이제 이전에 관련해서 반대 입장 내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원안대로 이전을 지금 합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관련해가? 홍준표 시장님이 그 신청사를 원안대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변경을 해주신 거는 달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일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대구시 소유의 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이전 비용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
부지가 대구시청 본관 그리고 주차장, 북구 행정타운 그리고 성서 행정타운, 대구기업 명품관 5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성서 부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유재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대구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성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성서 행정타운 부지 그리고 대구기업 명품관 2곳이 지금 대상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서 부지 이거 공유재산 부지를 매각하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있는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북구라든가 성서 쪽에 있는 이 중요한 부지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매각할 거냐 하는 계획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컨대 성서 행정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각해서 상업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대구시가 11월 5일 날 발표를 한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부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성성타운 부지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보시다시피 저 성성타운 부지는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이 무려 23,868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8,000평 정도 되는 성서지역 최고의 요충지 부지입니다. 현재는 공공주차장, 차량 등록 사업소, 수목원, 묘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지는 성서 인구가 60만 명이 넘으면서 성서구를 분구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이 부지는 성서구를 분구했을 때 성서구청을 짓기 위해서 대구시가 LH에서 구입해 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명확한 부지였다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명확한 부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도 없이 매각해서 신청사 이전 비용만 확보하겠다. 그리고 이 부지를 상업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의 끝장 행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은 원래 정종수 위원장이 하셔야 되는 건데 중간에 제가요 빌드업 해가지고 죄송해요. 자, 갑시다. 근데 제가 할까요? 성서가 분구가 되나요 그러면? 성서는 지금 분구가 될 가능성이 저릅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성서가 2002년도에 인구가 대구에서 가장 많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어서면서 분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성서 달서구의 인구가 54만 4,9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분구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성성견타운 부지를 공공개발을 전제로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해오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공공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별다른 지금 대책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네, 많아도 너무 많았죠. 대구시와 달서구가 뭐 역사박물관, 뭐 빙상장, 문화예술타운 등을 협의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2017년부터. 근데 결론은 저건 이제 못 내왔던 거고,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약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홍석준 의원도 언론을 통해서 이 성성견타운 부지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대구 경북 경제과학원을 만들겠다 했던 것이, 그래서 이 대구 경북 경제과학원 유치라든가 제2공공기관 이전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저게 지난번 저와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붙었을 때 홍 후보가 그 당시에 교육문화 디지털 멀티 컴플렉스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성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했던 공약들이에요. 저러한 공약들을 끊임없이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성서행정타운 부지가 워낙 성서의 제도약으로 해서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예컨대 IBK 기업은행 같은 이러한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과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현재 성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지속되고 있음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 없이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홍준표 시장이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없이 그 막가파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그 행정이 뭐 사실 뭐 이것뿐만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일이 네. 자기 마음대로 상의 없이 누가 상의 없이 네.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해당 구청하고도 상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홍준표 시장의 주특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공공부지 이 매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 말이 없던데 실제로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홍석준 현 지역구 의원의 공약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게 언론에 살짝 비치기하고 지역이나 대구시를 상대로 하는 어떠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나 또는 이제 대책 그렇죠.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정용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지역구 의원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고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작년에 홍준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대구시 부채를 탕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성성경타운을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시 의원들 전원이 그리고 주민들이 성성경타운 부지 매각을 반대한다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주민 행동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성성경타운 부지를 매각하겠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완전히 묵묵부답으로 계신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다. 결국 그 홍준표 시장을 무서워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 주민들의 17년 오래된 수건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문제는 사실 달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 지역구에 그 지금 시청 그 상격청사를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자리에 문화 컴플렉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뮤지컬 그 센터가 들어오고 또 극장도 들어오고 거기를 어떤 그 북구의 문화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도 네. 뭉개면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이 문화 컴플렉스는 달성군으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딱 발표한 게 바로 이제 홍준표 시장이었는데 이때 주민들의 역풍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구 주민들 뭐 몇만이 모여서 거기서 서명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제가 또 거기서 양금희 국회의원은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실망하고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엄청 실망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발언 좀 하니까 좋아라 하시더라고. 아 민주당 이때 좀 쓸만하구나. 우리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아니 이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게 전임 서로 시장이 연결돼야 될 텐데. 전임 시장이 이제 민주당 시장이었는데 국힘당 시장이 되어서 민주당 정책을 바꾸는다 이러면 또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국힘당 소속의 정건영진 시장이 시민수기라든가 오랜 검토를 통해서 확정한 지역 중요한 사업을 손바닥 다 뒤집어 버리면 시민들은 대구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깡패가는 짓도 아니고 이렇게 행정을 하냐라고 하는 원망의 목소리들이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에서 들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공부지 매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공공부지 매각 지금 행정타운 부지 관련된 매각 이외의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쪽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서구 쪽에 해당되는 부지 매각 대상이 대구 기업 명품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용산역 향운회관 옆에 있는 공공 건물인데요. 여기에 수많은 상인분들이 지금 입점해 계세요. 입점해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들러서 여쭤보니까 내년 2월 말까지 이주를 해라. 가게 방 빼라. 이렇게 통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불과 이제 시간이 3개월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뭐 가게를 구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같은 불경기에 녹록치가 않거든요. 또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 수십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다 이전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건물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그런 이주 대책도 없이 그냥 가게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용역 깡패들 뭐 전세 입주자들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가면 대구 시민들의 삶이나 예. 또는 경제권을 보호해줘도 모자랄 대구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 다들 기가 막혀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기업 기막힌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품관에 주로 지금 입점해 계시는 상인분들은 주로 어떤 직종을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업종도 있는데 금방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 로컬 센터도 있고 또 뭐 의류를 파는 매장들도 있고 다양한 업종들이 다 입점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계시는 업종들이 대부분 지역 내 로컬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시는 그런 기업 아닌가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로 이제 판매되는 거는 로컬 기업들이 입점해 있는 게 아니고 파시는 이제 제품들이 지역 기업들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아닌 제품도 일부 있긴 하지만요. 네. 오히려 뭐 그런 데가 오히려 보면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품을 갖다 직접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품을 홍보도 하고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미리 원래 이게 원칙적으로는 보통 상인들을 이렇게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지금. 좀 다음은 좀 기본적인 원칙은 법적으로는 행정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서류상에 계약서상의 문제잖아요. 예. 그 민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개태인 사실 행정 이게 대집행하고는 법적으로 뭐 다른 문제가 문제예요.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임대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뭐 10개월 당겨서 2월 말에 나가라 이러시면은 뭐 계약서상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아니면 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행정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성경타운 부지 매각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또 대구 기업 명품관 입점하신 상인분들의 태거 요구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의 비전 또는 새로운 도약에 심각한 장애가 나서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홍석준 의원이 이야기해 오신 뭐 공공개발 또 공공기관 유치의 입장과도 전면 이제 배치되는 대구시의 행정 행태란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전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시거나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시고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홍석준 지역구 의원이 좀 강력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입장을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 토론이나 이런 얘기는 한 적 없으시죠? 제가 그 얘기했죠. 뭐 오늘 미디어문에서부터 시작을 드리면 정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지역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뭐 준표 시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싶거든요. 이 문제는. 그런데도 지금 묵묵부답을 하고 계셔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내년에는 자리를 비워주시라. 제가 제대로 우리 성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성성현 타운 부지를 정말
성서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신청사 이전 문제를 지금 사실 이제 문제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기업 명품관에 또 뭐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쫓겨나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런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서요 이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이 돼야 맞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신청사 원안 이전으로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입장을 바꿔주신 거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성서 지역에 18년 된 수건 사업이었던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대구시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매각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성성경타운 부지는 지하 환승주차장을 포함한 공공개발을 전제로 해서 매각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구기업 명품관의 경우에도 입주에 계신 우리 상인분들의 이주 대책, 이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는 과정으로 매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신청사 원안 이전도 우리 달서구 주민분들이나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성과 있게 진행될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또 주민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1시간 내에 좀 바닥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빡시게 좀 해가 왔는데, 자, 아무튼 뭐 두 분 이제 한 시간 가까이 이제 오늘 좀 방송 진행하셨는데, 뭐 끝으로 오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정조수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네, 오랜만에 시사 반상에 출연을 했는데요. 어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사적인 문제를 쉬운 단어로 쉽게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앞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권태공 위원장님. 박수 치면 얘기하세요. 네, 시청 여러분, 저희들이 시사 반상회를 하는 이유는 지역 정치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또 대구의 변화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구 변화의 출발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아쉽게도 지금 여의도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는 위성정당을 막는 법을 만들 거냐 말 거냐, 47석의 비례의석을 병립형으로 되돌릴 거냐 현행대로 할 거냐 라가는 논의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또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대구의 민주당 정치인들, 경북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저희들은 그것이 권역별 비례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을 개정할 때 조금 더 개정해서 지역구의 출마자들이 권역별 비례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등록제를 허용해오면 어떤 정당은 이중 등록제를 실시하고 어떤 정당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 각 당의 당무적 판단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가 역사적 소임을 가지고 해야 될 과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대구 경북의 지역위원장들이 내일 모레부터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선거제도 개혁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간단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출마하신다고 길게 하시네 하여튼.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긴 시간을 이제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요. 토요일에는 이제 권특급 위원장님의 친구이고요. 또 그리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신 일명 JYP 박진영 부원장님과 함께 권특급 이제 함께하는 이제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제 대구의 YMCA 청소년회관으로 지금 일단은 잡아놨는데요. 아마 방송 시간이 아마 오후 3시부터 이제 현장 토크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날 이제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요 방청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긴 시간 고생하신 정종순 권특급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사반상의 시즌 2 오늘 좀 신성철 교수님 빠져가지고 제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아니 너무 좋은데 예? 이게 신성철 교수 없으니까 시간도 우리가 있어요. 한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지고 우리도 좀 편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어서 더 괜찮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뭐 이왕 한 김에 빼고 가자. 교수님 보고 있다니까. 신 교수님 사랑합니다. 극하고 수습 안 돼요. 아무튼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시즌 2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